안녕하세요, 여러분. 철학 한입입니다. 오늘은 아주 흥미롭고 어쩌면 섬뜩하게 들릴 수도 있는 질문 하나 던져볼까 해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정말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환상이나 꿈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바로 이런 종류의 근원적인 의심에서부터 그의 심오한 철학적 여정을 시작했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철학사의 길이 남을 명언을 남긴 바로 그 데카르트 말이죠. 그는 도대체 왜 그렇게 극단적이고 전면적인 의심을 품게 되었을까요? 그의 사유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평소 당연하게 여기던 많은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데카르트의 이야기는 그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학교에서 배우고 세상으로부터 습득한 모든 지식에 대해 깊은 회의감과 불신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진리라고 굳게 믿었던 수많은 사실들이 사실은 착각이거나 오류일 수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생각은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고 결국 모든 것을 근본부터 다시 검토해야겠다는 결심에 이르게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꿈을 꿀 때 그 꿈속의 경험들이 너무나 생생하고 현실 같아서 깨어나기 전까지는 그것이 꿈인 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때가 많잖아요. 데카르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혹시 지금 내가 깨어 있다고 확신하는 이 순간도 사실은 길고 긴 꿈의 연속은 아닐까? 라는 매우 대담하고도 근원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정말 섬뜩하면서도 동시에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는 우리의 오감, 즉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을 통해 얻는 모든 감각적 경험들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감각은 때로는 우리를 명백히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여름날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길에서 신기루를 보거나 물속에 잠긴 고든 막대기가 마치 꺾여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감각은 종종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합니다. 혹은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가 실제로는 가까운 곳에서 나는 소리처럼 들리거나 특정 색깔이 조명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경우도 많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데카르트는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탐스러운 빨간 사과가 정말 빨간 사과가 맞을까? 아니면 단지 나의 뇌가 그렇게 느끼고 해석하고 있을 뿐인 걸까? 와 같은 질문들을 던지며 감각을 통해 얻는 모든 지식의 확실성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철저하고 냉정하게 의심해보는 겁니다. 마치 과학자가 가설을 세우고 모든 변수를 통제하며 실험하듯이 말이죠. 데카르트의 의심은 단지 감각적 경험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의심의 칼날은 인간 이성이 만들어낸 가장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지식 체계인 수학적 진리에까지 미쳤습니다. 그는 2 더하기 3은 5와 같은 명백해 보이는 수학적 명제마저도 의심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의 극단적인 가설을 세웁니다. 혹시 이 세상에 전지전능하면서도 아주 강력하고 사악한 존재, 즉 악마가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악마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인식을 조작하여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고 확실하다고 믿는 수학적 진리들마저도 사실은 거짓이도록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말 상상력이 풍부하고도 두려운 질문 아닌가요? 이러한 가설을 세움으로써 데카르트는 모든 기존의 지식과 믿음을 뿌리부터 뒤흔들었으며 그 어떤 것도 확실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에 스스로를 놓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려는 대담한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카르트는 이렇게 모든 것을 의심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허무주의에 빠져버린 것일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위대한 통찰력과 철학적 천재성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단 한 가지,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의 존재였습니다. 제가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은 과연 진짜 존재할까? 혹은 나의 감각은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깊이 의심하고 있다면 이러한 의심 행위를 하고 있는 나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의심한다는 그 행위 자체가 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이 극적인 깨달음을 바탕으로 데카르트는 인류 철학사에 영원히 기억될 그 유명한 명제 코기토 에르고 숨, 즉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선언했습니다. 라틴어로 된 이 간결하면서도 심오한 문장이 당시 철학계는 물론 서양 사상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겁니다. 이 명제는 단순한 한 문장을 넘어 서양 철학사의 길이 남을 중요한 인식론적 출발점이자 혁명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데카르트는 모든 외부 세계와 감각적 경험에 대한 철저한 의심 속에서도 적어도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나, 즉 나의 의식과 사고는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확고한 진리의 첫 번째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강력한 토대 위에서 다시 외부 세계와 신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나의 존재를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그럼 다른 모든 것들은 어떨까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완벽한 존재, 즉 신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완벽한 존재는 실제로 존재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애초에 완벽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인간인 내가 완벽함이라는 지극히 추상적인 개념을 떠올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완벽한 존재, 즉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 완벽함이라는 개념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데카르트는 신은 본래 선하고 진실하며 우리를 속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이 창조한 이 세상 역시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뿌리 뽑는 듯한 의심의 과정을 통해 오히려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고 신과 외부 세계의 실제를 논리적으로 재확립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의 의심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한 진리의 토대를 찾기 위한 건설적인 과정이었던 셈이죠. 데카르트의 이러한 철학적 방법론은 근대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체계적인 의심 방법론은 이후 스피노자, 라이프니츠와 같은 합리주의 철학자들에게 지대한 영감을 주었으며 이성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고 명확하고 확실한 지식만을 인정하려는 합리론이라는 거대한 철학적 흐름을 탄생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철학적 논의에만 그치지 않고 당시 유럽을 휩쓸던 과학혁명과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의 정신과도 긴밀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인간 이성의 힘을 강조하고 모든 지식을 수학적 방법처럼 명료하게 구성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는 미신과 권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이성의 빛으로 진리를 탐구하려는 당시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한 문장에 불과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존재론적 선언을 넘어 모든 지식의 근원을 탐구하고 인간 이성의 독립적인 지위를 확립하려 했던 인류의 위대한 지적 시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이후 경험론과의 대립과 상호작용을 통해 근대 철학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으며 칸트와 같은 후대 철학자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함께 데카르트가 던졌던 현실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와 같은 질문들은 더욱더 중요하고 새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상현실 속에서 또 다른 나를 경험하고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사고하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데카르트의 의심은 단순한 철학적 사색을 넘어 현실적인 질문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의 의심은 결코 끝나지 않는 인류의 지적 탐구의 시작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데카르트의 철저한 의심과 그를 통해 도달한 결론에 대해 공감하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세상은 진짜 존재할까?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자신만의 다른 답을 가지고 계신가요? 철학은 정답을 찾기 위한 학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치열하게 사유하는 그 과정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학문입니다. 오늘 철학 한 입에서 데카르트의 심오한 사유를 아주 살짝이나마 엿본 것이
여러분의 일상적인 생각에도 작은 철학적 불꽃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존재를 탐구하는 철학자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에 조금이나마 신선한 철학적인 자극을 주었거나 데카르트의 사유에 대해 흥미를 느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철학 한 입과 함께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철학 이야기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며 함께 흥미로운 지적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롭고 기발한 철학적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